게마트리아 사이트에서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의 머스크가 적은 스플래시를 적어보면 검색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나오며 마지막에는 XRP 불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말 그대로 리플사의 현 CTO이죠. XRP 불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XRP가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번 주말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비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금요일과 비교를 하였을 때 상승분을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가오는 9월 15일 이루어질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인 머지 업데이트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재료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일간지 블룸버그에서 머지 업데이트 이후 호재가 악재로 바뀌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해서 해칭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의 글을 내놓았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해칭에 관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옵션 거래입니다. 일단 옵션 거래에 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요. 특히나 이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선물 거래를 보게 되면 만약에 떡가게 사장님이 쌀을 사려고 하는데 현재 1kg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쌀값이 아무래도 폭등할 것 같아서 미리 계약을 해버리죠. 이제 쌀가게 사장님 6개월 뒤에 쌀값이 20,000원이 되든 30,000원이 되든 1kg당 이제 12,000원에 살 수 있게 미리 계약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있죠. 만약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한다면 6개월 뒤 보니까 1kg당 8,000원이 되었다면 그래도 떡가게 사장님은 12,000원에 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히 아는 선물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옵션 거래인데요. 이제 쌀 가격이 폭등할 건 같은데, 그런데 또 오히려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떡가게 사장님한테 들게 됩니다. 이제 결정장애가 온 거죠. 마치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를 두고 이게 역대급 업데이트라 머지 이후 폭등할 거는 같은데, 또 암호화폐 역사를 볼 때 이벤트 끝나면 오히려 또 하락을 했으니 이번에 또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옵션의 정의를 보시면 쌀 1kg을 12,000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만 계약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또 권리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권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흔히 음식점 같은 곳을 예약하면 일정 부분 계약금을 받죠. 그리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 계약금 낸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값을 계산하고 안 가면 계약금은 못 받는 것인데, 이제 옵션이 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라는 말이 계약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개월 뒤 쌀을 1kg에 계약된 금액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떡가게 사장님이 쌀가게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쌀가게 사장님, 그 6개월 뒤에 1kg을 12,000원으로 구매하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쌀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하락을 하면 저는 안 살 겁니다. 대신에 계약금 200만 원 걸고 만약 6개월 뒤 안 사면 계약금은 안 받겠습니다. 이제 이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특정 자산을 미래에 정해진 일정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부는 6개월 뒤 쌀 가격이 8,000원까지 하락할 것 같은데 1kg당 10,000원으로 팔 수 있다면 이득이겠죠. 이에 역으로 농부, 이제 쌀 가게 사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하반기 1kg을 10,000원으로 계약하고 싶다. 하지만 쌀 가격이 12,000원으로 오른다면 이 가격으로 안 팔겠다. 단
똑같이 계약금 200만 원 걸고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은 안 받겠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더리움이 9월 15일 이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해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면 콜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1,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2,000달러에 매수를 해도 실제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1,500달러일 때 내가 산 2,0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아니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설명이 길었는데, 즉 콜 옵션이 많으면 상승에 베팅이 많구나, 풋 옵션이 많으면 하락에 베팅이 많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뭐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무튼 어제는 블룸버그에서 옵션 거래를 이용한 해증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크립토 시장의 옵션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옵션 거래 적극 활용 리스크 해칭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약세장에서의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 해칭을 위해 옵션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최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트레이더들은 암호화폐 옵션 거래를 활용해 이더리움 해지 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옵션 마켓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 데리빗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이더리움 옵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2분기 미국 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 또 2분기 기관 투자자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는 마켓 메이커들의 거래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이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현재 머지 업데이트가 다가옴에 따라 트레이더들 또한 혹시나 이더리움이 업데이트 이후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참 쉽사리 예상하기 힘든 만큼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사이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리플사와 미 SEC의 경우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소송의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음모론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음모론이니만큼 그냥 재미로 받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음모론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라면 10명 중 9명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멋있는 천재 사업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머스크가 크립토 마켓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관종, 괴짜 등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사람인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그렇지만 또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뉴럴링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자주 남기죠. 그런데 트위터에 가끔은 정말 이상한 말들을 가끔씩 남기고는 합니다. 이제 해석 자체가 좀 불가능한 말이나 이 상황에서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지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문장을 작성하고는 하는데,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11월 30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I love a great wine 그리고 스플래시라는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직역해 보자면 나는 위대한 칭얼거림이 좋아 그리고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게마트리아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이제 네이버에 게마트리아라고 검색을 해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 해석 사이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튀기는 물보라라는 뜻의 머스크가 적은 스플리시 스플래시를 적어보면 검색 결과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나오며 마지막에는 XRP 불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사의 현 CTO이죠. 이제 XRP 불런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XRP가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머스크가 트윗한 I love a great wine을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커런시 리셋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화폐 시스템의 리셋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현재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가진 엄청난 부채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작년에는 미국이 파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댄 결과로 현재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화폐 시스템 또한 디지털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시점, 곧 화폐 시스템도 개혁이 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일지 그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정답은 본인만 알고 있겠죠. 이는 그저 해외에서 돌고 있는 음모론일 뿐입니다. 이제 일요일이니만큼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XRP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팬층이 두꺼운 만큼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통합적으로 이제 몇 개를 모아서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가오는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 더 나아가 알트코인 전반에 걸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역사를 통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970년대 근본 이제 폐지와 석유 파동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연준의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인물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폴 볼커의 경우는 기준 금리를 무려 20%까지 인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당연하게도 경제도 잡아먹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대금리 인상의 시대 이후 채권 금리는 무려 40년 만에 이제 달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미 국채 10년 수익률의 경우는 꾸준히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긴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는 단기 채권에 투자할 때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2년 이하 만기의 채권과는 달리 10년 채권의 경우는 보통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 말인 것이죠. 물론 이제 장기 금리 역시 단기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만기 2년 채권보다 10년 채권에 더 높은 금리를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바람이죠. 이제 비트코인에 1년 투자한 사람보다 10년 투자한 사람이 수익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제는 곧 민심이죠. 네, 민심은 언제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푸는 정책, 즉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꼭 필요한 긴축이라도 이번 2021년과 2022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내심은 쉽게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금리 레벨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낮은 금리를 원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째서 금리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것일까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통화 시스템의 반갑을 가진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데, 이제 금리는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아껴 써야 하는 자원이죠. 중앙은행이 시장 통제의 수단을 잃을 경우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가 되게 되는데, 제로 기준 금리 이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금리의 소멸이 곧 비트코인 존재의 배경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비트코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즉 첫 번째로 생성된 블록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눈앞에 둔 총리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또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풀어서 찍어낸 돈으로 구제를 한다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죠. 사실 연준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금리는 단기 금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는 사실상 자연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코인 시장의 영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미국채 10년 금리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 관계는 더욱 선명한데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낸 2010년대에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최근 모습에서 그 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가 대립한다는 구도에서 달러 인덱스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채권 금리가 나타내는 더욱 함축적이고 선행적인 면을 고려하면 금리의 변동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이죠. 최근 미국채 10년 금리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표면적으로 높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게다가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높아지는 금리는 기술 기업의 미래 가치를 깎아 먹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국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연준의 경우는 유례 없던 금리 인상폭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7월 CPI의 경우는 이제는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금리 인상만으로는 유례 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를 통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유도 정도 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은 세게 행동은 느리게 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연준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와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가 아닌 오늘을 살고 있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군 중에 가장 높은 변동성을 자랑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변화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암호화폐 시장도 처음인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몇 개월간 지지부진했던 시장의 모습 속에서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불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